1976년 5월 24일 프랑스 파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선 아주 특별한 블라인드 테스팅이 열립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심사위원들은 자신이 시음한 와인의 점수를 매깁니다. 일명 파리의 심판으로 불리는 이 테스팅은 세계 와인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명장면으로 꼽히죠. 당시 세계 최고 와인은 당연히 프랑스 와인이었습니다. 2위 와인도 3위 와인도 모두 프랑스산이었고요. 그런데 변방의 와인으로 불리던 미국 와인이 이 와인의 황제 프랑스 와인과 한판 대결을 벌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대결이 당연히 프랑스 와인의 압도적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죠. 당시 파리에서 근무했던 미국 특파원들조차 이 테스팅 결과가 너무도 뻔하다고 여겼는지 아무도 현장에 취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기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기자는 만에 하나 이 파리의 심판에서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자는 미국 타임의 파리 특파원 조지 테이버. 그는 이날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블라인드 와인 테이스팅 현장을 취재한 유일한 기자였습니다. 테이버는 이날 파리의 심판을 취재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대특종을 터뜨립니다. 브랜드맵, 오늘은 47년 전 파리의 심판, 그리고 그날 미국 와인의 승리를 이끈 와인 브랜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파리의 심판은 영국의 와인 사업가 스티븐 스퍼리어가 기획한 겁니다. 스퍼리어는 파리에서 카브드라 마들렌이라는 와인샵을 운영했는데요. 그런데 스퍼리어 와인샵의 미국인 동료인 패트리샤 갤러거가 기회받기도록 미국 와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갤러거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프랑스 와인 못지않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스퍼리어에게 주입시키죠. 결국 스퍼리어는 프랑스 와인과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을 블라인드 테스팅해 어떤 와인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지 가려보기로 합니다. 스퍼리어는 이 와인 대결이 입소문이 나면 자신의 와인샵도 덩달아 유명세를 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테이스팅이 있는 1976년은 미국 독립 200주년으로 명분도 있었고요. 스퍼리어는 프랑스의 저명한 와인 전문가 8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스퍼리어는 이 심사위원들에게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과 보르도 와인,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을 라벨을 가린 채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것이라고 알렸고요. 이 8명의 심사위원들은 하나같이 세계 와인 인명사전에 실려도 손색 없을 정도의 와인 권위자들이었죠. 하지만 와인 레벨을 모두 가려 시음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이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프랑스 와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계 와인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은 그렇게 최고 권위 프랑스 심사위원들의 자만과 착각 그리고 오해 속에서 살을 붙여갔습니다. 당시 파리의 심판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프랑스 와인에 점수를 주려고 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사실 이날 테이스팅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화이트 와인, 오후에는 레드 와인을 평가한 거죠.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8명의 프랑스 심사위원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와인에 대한 자신의 감상평도 이야기하며 한마디로 화기애애하게 테이스팅에 임했죠. 한 심사위원은 미국 나파밸리 샤르도네 와인을 마시며 야, 이제야 프랑스 와인으로 돌아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프랑스 화이트 와인인 바타르 몽라쉐를 시음하면서 이건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와인이네요. 향이 전혀 없어요 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들의 이 발언은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들의 자만 속에 드디어 화이트 와인 평가 점수가 공개됩니다. 결과는 전혀 뜻밖으로 미국 와인이 1위를 차지합니다. 8명의 심사위원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제서야 농담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은 채 정말 진지한 자세로 레드와인 테이스팅에 나섭니다. 그러나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레드와인 평가 결과에서도 프랑스의 네로라 하는 와인을 제치고 미국산 와인이 1위를 차지합니다. 당시 심사위원인 오데트 칸은 자신의 채점표를 돌려달라고 했을 정도로 이 테이스팅 결과에 놀랐다고 하네요. 칸은 단지 한 번의 시음에만으로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꺾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의 심판에서 심사위원들은 무엇보다 미국 화이트 와인의 품질에 대해 이견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이 화이트 와인 샤또 몬텔레나를 만든 남자는 크로아티아 이민자인 미엔코 마이크 그르기치입니다. 그는 자신의 와인이 프랑스의 네로라하는 와인을 이긴 비결로 저온 발효를 꼽습니다. 신선한 맛과 깔끔한 산도로 음식과 잘 어울리게 했다는 비결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그르기치는 포도를 잘 안 것이 파리의 심판에서 1위를 차지한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도가 자라고 익어가는 것을 늘 지켜보며 아로마와 풍미가 적당할 때 수확해야 포도와 향미를 그대로 와인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그르기치는 샤또 몬텔레나 1973을 800상자 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2010년 런던에서 있은 경매에서 이 샤또 몬텔레나 1973 한 병이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1,325달러, 하나로 1,500만 원이었습니다. 파리의 심판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프랑스 와인이 늘 최고라는 믿음도 산산조각이 나게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은 엄청난 활력을 얻었고요. 지금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탈리아, 호주 등지의 와이너리들이 저마다의 브랜드로 전 세계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그 출발점은 파리의 심판인지 모릅니다. 아참, 1976년 파리의 심판, 30년 후인 2006년 파리의 심판은 똑같은 와인으로 재대결을 벌이는데요. 런던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도 미국 와인이 1위에서 5위를 휩쓸었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버틀쇼크나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진정한 미국 와인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파리의 심판에서 화이트 와인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와인은 그 유명한 프랑스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샤또 몬텔레나 1973이 132점으로 1위에 오릅니다. 이 와인은 나파밸리 샤또 몬텔레나의 두 번째 빈티지로 프랑스 심사위원 8명으로부터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위인 프랑스 메르소샬은 프리미에 크리루로 1973보다 5.5점이나 높았죠. 3위는 역시 미국 와인인 샬론 비냐드가 차지했고 4위에는 스프링 마운틴 비냐드가 올랐습니다. 레드와인도 미국 나파밸리의 스텍스 립 와인셀러에서 만든 까베르네 쇼비뇽이 127.5점으로 덜컥 1위를 차지합니다. 2위는 샤또 무통 로칠드가, 3위는 샤또 몽로즈거가 차지했고요. 화이트 와인에 이어 레드 와인에서도 1위 자리를 뺏긴 프랑스 와인은 완전히 자존심을 구긴 거죠. 여러분, 1976년 파리의 심판에 출품했던 네로라 하는 와인 리스트는 저희가 깔끔한 표로 만들어 커뮤니티 코너에 올려드릴게요. 특별한 날 와인 구입하실 일이 있으면 참고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가격과 가치에 대한 통찰 브랜드맵이었습니다.